고려대학교 김현철 교수님께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철 교수님은 현재 한국 컴퓨터 교육학회 명예회장으로서 국가교육회의 디지털 교육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현철 교수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의 김현철입니다. 앞서서 장관님과 그다음에 조준희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맥락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초중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먼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잠깐 살펴보고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역량들이 있는데 그것을 잠시 살펴보고 우리는 그 역량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한 현재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2022 내년도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국가에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한 페이지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직업, 특정한 하나의 분야에만 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 경제, 산업,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고요. 이 디지털 인프라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코로나를 대응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디지털 인프라 위에서 우리가 모든 그런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20년 전에 우리에게 왔다면, 15년 전에 우리에게 왔다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했겠죠. 지금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이 제 생각에는 아직 5%도 진행이 안 됐고 95%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고용, 산업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새로운 세상 설계를 누가 할 것인가? 우리가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새로운 세상을 설계할 역량이 있는가라고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각국이 여기에 대한 전략을 지금 만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보고서는 미국에서 2016년 12월에 백악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보고서의 제목이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라는 것이고요. 세 가지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해서 그로 인해 생겨나는 많은 혜택을 더 많이 창출을 하고 국가가 공유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를 위해 우리 미국인들을 새롭게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된다. 교육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세 번째,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전환기 근로자들, 부적응자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 12월에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3대 분야에 대해서 9개 전략, 그 다음에 100대 실험과제를 발표합니다. 그 안에도 AI 교육 실시 및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교육 시간 등 필수 교육 확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에서 어떠한 새로운 역량이 필요한가라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맥켄지 앤 컴퍼니라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그 회사에서 바로 지난 6월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의 제목이 뭐냐면은 미래 일자리에서 필요한 보통 시민들이
필요한 그러한 역량, 스킬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가 나왔고요. 거기서 이 맥켄지에서는 56가지의 펀더먼털 스킬, 56가지의 필수 역량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 56가지를 4개 그룹으로 이제 모았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그림의 좌측 상단에 있는 코그니티브, 인지적 능력이고요. 이것은 창의력,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소통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인터퍼스널인데 그것은 어떤 뭐 협업 능력, 그다음에 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고요. 왼쪽 아래가 셀프 리더십이에요. 셀프 리더십은 자존감, 자기 관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엔터프리너십이 있어요. 기업가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밑에가 바로 디지털 역량입니다. 디지털 역량은요, 과거에는 없었던 역량이에요. 이 역량이 여기에 들어온 것은요, 어떠한 직업, 내가 유통업을 하건 의학을 하건 어떠한 직업에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위해서 역량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역량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3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디지털 플루언스, 디지털 유창성과 소양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역량이에요. 두 번째 그룹이. 거기에는 프로그래밍 리터러스도 있고 데이터 분석 능력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 언더스탠딩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디지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아는 능력이에요. 데이터 소양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시스템의 작동을 아는 거, 그 다음에 뭐 보안 쪽 그런 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56가지 역량을 학교 교육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또 이 보고서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높을수록 학교 교육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역량이다. 그리고 아래쪽에 까만 쪽으로 작은 그래프들은 학교 교육하고 상관없는 역량들이 또 있습니다. 배우는 거하고 상관없는 것들이요. 그런데 학교 역량하고 학교 교육하고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탑 3, 1, 2, 2위, 3위를 한번 보세요. 1위가 디지털 소양, 두 번째가 프로그래밍 소양, 세 번째가 데이터 분석 역량입니다. 이것은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혼자 생겨날 수 없는 역량인데 이 역량은 미래 모든 일자리에서 필요한 역량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이 상황에서요. 그런데 다행인지 뭐는 모르겠지만 그 보고서에서 또 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면은 대표적인 역량, 56가지 역량을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역량이 50점에서 60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2가지의 역량이 40점, 39점, 40점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역량, 두 번째가 디지털 시스템을 이해하는 역량이에요. 소프트웨어 역량은 인공지능 역량과 데이터 역량을 포함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과정을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떨까? 우리나라는 그럼 그런 역량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다음 슬라이드가 우리나라 컴퓨팅 교육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학교 교육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ICT 활용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거의 필수 과목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2015 교육 과정 때 ICT 활용 교육이 아니고 컴퓨팅 사고력 교육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그 교육 과정이 2018년도에 실시가 됩니다. 올해가 2021년이니까 딱 3년 됐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아무 교육이 없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무것도 디지털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가르친 적이 있다면 방과 후 학교입니다. 정규 수업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역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은
전후에 학교를 다녔던 아이들과 다른 영향을 갖게 됩니다. 어른이 돼서도요. OECD 피사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OECD에서 OECD 회원국들의 아이들의 학력을 비교평가하는 보고서를 냅니다. 2012년과 2015년,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제가 빨간 거를 한 거를 한번 보세요. 요약해서 드리면은 우리나라 아이들의, 이게 15살 아이들 조사한 거거든요. ICT 활용 능력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잘하는 줄 아시죠? 최하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하위. 항목에 따라서는 23개국 중에서 21위입니다. 유일하게 3가지가 평균 정도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게임하고 채팅하고 검색입니다. 그것은 평균이고 생산적으로 뭔가를 사용하고 활동하는 능력은 최하위입니다. 이것의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2018년도 OECD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이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은 괄호가 뭐냐면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뉴스를 보게 되면은 그 뉴스가 가짜 뉴스인지 진짜인지를 판별하는 능력. 세로는요. 그 정보가 그 사람의 의견인지 아니면 팩트인지를 판별하는 능력. 이 능력을 보게 되면은 오른쪽 위가 평균보다 위인 나라들인데 영국, 미국, 일본, 홍콩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있겠습니까? 좌측 아래 빨간 표시를 한 곳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최하위입니다. 이것은요,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아무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스스로 아까 그 맥킨지 그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교육을 받지 않으면 못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요.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인 역량인데요. OECD 피학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문제 해결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테크놀로지 기반의 문제 해결력입니다. 괄호는요. 16살부터 64세까지 나이가 쭉 이어져 있고요. 세로는 역량입니다. 빨간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나이가 65세 정도로 늘어가면서 테크놀로지 기반의 문제 해결력은 떨어지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교육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세상의 디지털 전환은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재교육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알겠습니까? 아까 맥켄지 컴퍼니의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없는 능력들입니다. 왜 교육을 안 합니까? 우리가? 우리 교육체제는 이 변화를 대응할 자세와 구조가 되어 있는가, 체계가 되어 있는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보세요. 왼쪽에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전환되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영향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우리의 교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 경직 때문에 변해가는 세상하고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게 되고요.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그 간극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적응을 못하게 되고요. 2번째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정말 재미없어요. 학교 교육에서요. 수포자, 무슨 모든 포기자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건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을 나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교육과정에서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모릅니다. 그게 어디서 조사에서 나타나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지난 7월 달에 10만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강화돼야 할 교육 역량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1위가 뭐냐면 인성교육입니다. 당연합니다. 인성교육. 2번째가 2위가 뭐냐면은 글쓰기, 독서 그런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당연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3번째를 보세요. 3번째가 진로 직업 교육입니다. 4번째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입니다. 아이들은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게 문제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똑같은 그래프인데 특히 연두색이 쑥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연두색이 학생들의 답변입니다. 학생들의 답변은요, 2위입니다, 지금요. 너무 배우고 싶어요. 왜 안 가르쳐 주는지를 모르는 거죠. 너무 배우고 있어요. 가르쳐 주기만 하면 정말 잘 배울 겁니다, 우리 학생들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새로운 세상을 설계를 해나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왜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부터 지난 딱 3년 됐습니다. 그전엔 하나도 안 가르치다가 3년 전에 처음으로 교육과정에 억지로 들어왔는데 초등학교는 17시간입니다. 수학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 544시간입니다. 국어 820시간입니다. 정보 17시간입니다. 중학교 볼까요? 오른쪽 그림요. 중학교는 34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국어 440시간입니다. 영어 340시간입니다. 기술과정 270시간, 도덕 170시간, 사회 170시간인데 정보 34시간입니다. 1%입니다. 고등학교 한번 볼까요? 아예 안 가르칩니다. 아예요. 선택 과목에 기술 정보라는 이름 밑에 선택 과목으로 정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정보도 2018년에 이리 옮겨진 거지 2018년 이전에는 농업, 해양, 창의경영, 해양, 지식재산 이용법과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배울 리가 없습니다. 학교에서요, 고등학교에서요. 지금 기회가 또 왔죠. 해외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해외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5살부터 필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학년 단위에서요. 미국에서도 AI4K12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백악관과 NSF가 합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2 교육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내년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학교 현장에는 2025년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많은 단체에서 합동으로 선언문을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선언문을 보면은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도구 기반이 아니고 사고력 기반의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수업 실수를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니까 확보해야 된다. 자세한 보고서가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최소한 초등학교 정보 교과를 독립해서 필수로 68시간은 가르치자. 중학교 136시간 가르치자. 고등학교 64시간 가르치자. 많이 가르치는 것 같으세요? 이것이요? 무리한 요구 같으세요? 12,726시간 중에서 2.1%입니다. 2.1%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럼 지금은 몇 프로인가? 0.4%입니다. 12,700시간이 있는데 51시간 가르칩니다. 조금 늘리자는 얘기예요. 이게 2안이고요. 또 여러 안도 있습니다. 조금 3.7% 가르칠 수도 있고 1.05% 가르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컴퓨터 학회에서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얘기를 하면은 인공지능 교육을 활용교육만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활용교육도 중요하고 융합교육도 중요하지만 컴퓨팅 사고력에 기반한 인공지능,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사고력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사고력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 있는 교사에 의해서 자격 있는 확고한 교과, 독립교과 과목을 통해서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과목들에서 활용하고 융합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교육만으로 우리 인공지능 교육 이렇게 많이 했어요. 100시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요. 국어 같은 거 어떻습니까? 그럼 국어를 12,000시간 우리가 교육한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요. 자,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 교육과정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요. 그 다음 교육과정 논의는 7년 후에 있게 됩니다. 10년이 그냥 날아갑니다. 아까 10년 동안 교육을 안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셨잖아요. 우리는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게 될 겁니다. 교육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절로 일어나지 절대로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결정되는 이 논의 자체, 교육과정이 결정되는 구조와 프로세스 자체가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요. 몇몇 사람들의 방안에서, 그렇진 않겠지만요, 제가 과장스럽게 좀 얘기를 합니다. 논의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은요, 디지털 대전환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가 아니고 온 국민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참여해서 결정을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후에 토론 시간에 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철 교수님 아주 열띤 주제 발표 감사드립니다.